이혼이라고도 우리가 뭐 열심히 알고는 있지만 사실 단절이란 뜻이에요. 단절. 이혼이 남녀가 분리되는 거잖아. 그렇지? 부부의 관계가 분리되는 거, 부부의 관계가 단절이니까. 됐죠? 네. 자, 시작합니다. 만일 우리가 기술을 채택을 했을 때,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당연히 가격을 지불해야 된다. 됐죠? 자, 수천 개의 전통적인 뭐가 별표. 네. Put it aside. 어떻게 해석하죠? 그냥 직독시키면 aside가 옆인데 옆으로 밀다가 아니라 뭐죠? disappear. 사라지다의 뜻입니다. 알겠죠? 됐죠? 그래서 자, 수천 개의 전통적인 생계 수단이 무언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라졌고 또한 그런 삶의 방식들이 어떤 거? 그렇지. 또 리무브 이런 게 재진술이지. 얘랑 얘랑 똑같은 말이잖아. 그치? 제거되다도 없어졌다는 얘기잖아. 그쵸? 됐니? 네. 자,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한다? 자신들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한대.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무엇을 생산해낸다? 그렇죠. 그것에 관련된 애정도 없죠. 이러다 보니까 헤이트한 직업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physical pain, disability, or chronic disease입니다. 자, 얘랑 얘는 뭐를 의미하죠?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아, 이거 중요해 얘들아. 이런 거 뭐라 그래? 컴마 엔드. 병렬. 병렬은 뭐기 때문에 example 예시기 때문에 예시는 뭐가 될 수 없다? 키워드 또는 주제문이 아니야. 알겠어? example 걷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안 그러면 오답을 많이 골라요. 자, 화면 보세요. 자, 아까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 중에 똑같은 고인데 이건 너무 사실 쉬운 문제인데 오답률이 높았어. 네. 자, 봐봐. 자, 이거 그냥 편하게 봐. 자,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을 쭉 봤을 때 일단 중요한 게 뭐야? 아니, 감지해야지. 어떤 문장이 중요해? 뭐 농업이 어쩌고저쩌고 하이브 나왔잖아. 그치? 하이브 중요하겠죠? 응. 그치? 자, 근데 이제 잘 봐. 해석을 하면 그러나 어쨌든 농업이 어떤 상황에 직면했다? 매우 어려운 문제 상황에 직면했다. 여기까지 해석됐지? 근데 그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기후가 변화, 그 다음에 water scarcity, 물 부족, 그리고 soil degradation, 뭐죠? 뭐 토양의 질 저하, 그 다음에 다양성의 손실, 뭐 이런 거래.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이런 거는 뭐가 아니야? 키워드가 아니야. 이런 거 키워드 아니야, 얘들아. 알겠어? 됐지? 그럼 하이벌로 문장이 이렇게 묶였지만 example 빼야 돼. 뭐가 중요한 거다? 농업이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했다까지만 중요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왜 애들이 실수를 하냐면 잘 봐. 자, 토양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그렇다면 아까 뭐라 그랬어? 토양의 질이 저하되니까 토양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거잖아. 맞지? 그 다음에 자, 생물학적 다양성이 손실되니까 자, 생물학적 다양화가 필요하겠지. 그치? 답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답이 아니라고. 됐죠? 뭐가 답이야? 농업이 직면한 문제 해결. 그치? 농업이 지금 많은 문제점이 직면하고 있대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 돼? 해결해야겠지. 그래서 5번이 정답인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example 병렬 구조 낚을 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결국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직업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생산성도 떨어지고 모두 안 좋아진다. 뭐 정신 그리고 몸도 안 좋아진대. 자, 그래서
기술이 많은 새로운 직업들을 만들어냈지만 이 직업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dangerous, 위험하대. 됐죠? 됐니? 자, 그 당시에 동시에 많은 교육과 미디어 트레이닝을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뭐를 피한다? 그렇지,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신체적인 일을 피하게 되고 오히려 디지털 월드에서 가능한 직업들을 찾게 된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요거 문제였고 인디드까지도 해석해 줄게. 실제로 무슨 단어? 앉아서 주로 하는 것이 뭐가 건강에 위험이 된대. 됐죠? 이렇게 됐죠? 네, 그러면 자, 지금 30초 줄 테니까 다시 답을 골라보세요. 본인이 골랐던 게 맞는지. 네. 자, 볼게. 일단 작가는 테크놀로지에 관련돼서 긍정적인 입장일까 부정적인 입장일까? 아, 여기서부터 시작이잖아. 찬성 반대부터 가려내야 돼, 얘들아. 알겠니? 긍정이야 부정이야? 당연히 부정이죠. 왜? 얼마나 많은 안 좋은 단어들을 썼니? 뭐라고 그랬어? 대놓고 위험해. 그치? 그 다음에 뭐다? 스트레스를 받아. 그치? 그리고 건강도 안 좋아져. 아니, 일반적인 상처로 접근해. 부정이야, 지금. 지금 알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기술 때문에 안 좋아진다잖아, 오히려 사람들이. 그치? 건강이 기술 때문에 편리할 것 같지만 오히려 안 좋아진다잖아. 그러면, 선지를 봤을 때 일단 뭐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뭐가 키워드야? 테크놀로지잖아. 지금 테크놀로지가 오히려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거잖아. 맞지? 그러면 테크놀로지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최소한 몇 번 중에 고민해야 돼? 1번과 2번에서 일단은 고민을 해야지. 그치?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자, 2번, 3번, 4번은 아예 키워드가 없고요. 그럼 봐봐. 자, 이거는 무지. 잘 모른다는 거야. 그치? 즉 사람들이 오히려 자꾸 테크놀로지, 즉 기술을 자꾸 따라가게 되니까 오히려 건강에 해친다는 얘기잖아. 그치? 사람들이 기술에 대해서 모릅니까? 그건 아니잖아. 됐죠? 그래서 자꾸 하이 테크놀로지의 기술의 사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 스트레스 받고요. 건강에도 안 좋고요. 됐지? 그럼 정답 몇 번? 5번. 됐죠? 자, 그 다음 2번. 자, put your smartphone in the glove box of your car에 그냥 직도식 하면 스마트폰 얘기하는 거 같아. 스마트폰 얘기하는 거 같아. 그치? 네. 자, 볼게. 만일 당신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좋아한다면, 자, 방금 쌤이 좋아한다면이라고 해석했어. 과연 맞을까? 아니죠. 그러니까 애들이 가끔 해석을 이상하게 해. 쌤 라이크는 좋아한다 아니에요? 잘 들어. 동사로서의 라이크가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던 좋아하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독해 잘하려면 아주 간단한 문법 지식은 필요해. 봐. 저기서 라이크는 동사는 아닐 거야. 그 이유가 뭐죠? 그렇지. 문장에 동사는 몇 개? 2개일 수밖에 없어. 2개면 안 돼. 근데 이게 뭐야? 이게 비동사잖아. 그치?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뭐가 아니라는 증거? like는 동사가 아니라는 증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동사 like는 좋아하지만 이때 like는 뭐라고 한다? 전치사 like라고 얘기해요. 전치사 like는 무슨 뜻으로 해석해야 돼? 비슷하다. 알겠지? 그러면 자, 만약 당신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좋아한다면이 아니라 만약 당신이 대부분의 사람들과 비슷하다면, 그치? 됐죠? 네. 즉, if you like most people은 사실 무슨 얘기야? 그렇죠. generally, 일반적으로 란 얘기야. 알겠니? 일반적으로 기술은 당신에게 뭐를 더 제한한다, 작동시킨다. 그렇지. 자, 봐봐. 당신이 오퍼레이트 하는 것보다 기술이 오퍼레이트 하는 게 당신보다 더 많대. 그러면 네가 운영하는 것보다 기술이 그러니까 네가 운영하는 것보다 기술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많다는 뜻이잖아. 그쵸? 됐죠? 그럼 테크놀로지가 누구보단 people 사람보다는 무언가 상위 개념이겠죠. 됐죠?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몇 초 지나지 않아 당신의 기술은 뭐를 지배한다? 당신을 노예로 만든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노예라는 건 결국엔 뭘 의미할 수 있어? 사람들이 기술의 노예가 된다라는 건? 막 진짜 AI가 뭐 사람을 막 야 너 저기 가서 설거지 좀 해 뭐 이러니? 그건 아니잖아. 기술의 노예가 뭐야? 야 도박의 노예가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지? 도박을 많이 한다는 거야? 도박을 안 한다는 거야? 도박을 많이 한다는 거잖아. 지금 이해되세요? 돈의 노예가 된다. 돈에 집착한다는 거잖아. 기술의 노예가 된다. 기술을 많이 쓴다는 얘기죠. 지금 아시겠어요? 됐죠? 자, 그래서 기술이 당신의 노예로 만든다는 건 당신은 기술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즉, 당신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술을 많이 쓴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일하는 하루 전체에 걸쳐서 당신은 집중하지 않아. 단 몇 분조차도. 그치? 뭐가 없으면 그렇지. 자, 이메일 또는 소셜미디어 또는 몇 개의 주시 웹 디스트랙션, 즉 인기 있는 달콤한 웹에서 여러분들은 도파민을 얻지 않고서는 단 몇 초도 집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 이런 문장을 무슨 문장이라고 해요? 하이라이트 하나 칠까? 이거 중요한 문장이죠? 이런 문장을 무슨 문장이라 그래? 네 글자. 뭐. 예를 들어 봐봐. 쉽게 설명해 줄게. 나는 밥을 안 먹은 것이 아니었다. 이거 뭐야? 밥을 먹었다는 얘기잖아. 그치? 나는 밥을 안 먹은 것이 아니었다는 밥 먹었다는 얘기잖아. 이중부정 구문하겠어? 이해되죠? 네. 그래서 자, 어떤 not이나 never나 less나 view나 이런 거 플러스 without lest unless 이런 거 같이 쓰인 문장은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중부정이라고 얘기해요. 이중부정은 굉장히 강한 긍정이죠. 그치? 네, 그래서 이중부정 구문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중부정 구문이구나 라고 아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 뭘 더 알아야 돼? 알겠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그 글에서. 왜? 작가가 스킬 부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중부정 구문 해석은 간단합니다. 뭐 지우면 돼? 쇽? 부정어 2개 지우면 돼. 그럼 결국엔 당신은 뭐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보여? 핸드폰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핸드폰 말고는 다른 일에 집중을 못한다는 거 핸드폰에만 집중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하루 종일 핸드폰만 한다고. 이게 아까 위 문장의 뭐다? 기술의 노예. 됐죠? In other words, 다시 말해. 너는 스마트폰에 중독됐어. 그래서 너는 뭐처럼 보이지 않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보여.
자, 한 가지 연구가 발견했습니다. 평균 사람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체크하는 시간이 무려 몇 배? 하루에 언제? 그렇지. 85회 이상이나 핸드폰을 본대. 그쵸? 85 times 85배, 85번. 그리고 검색하는데 몇 시간 이상을 쓴다? 5시간 이상을 쓴대. 이만큼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됐죠? 네, funnily enough 별표 중요한 단어죠. 그쵸? 자, 해석 어떻게 한다? 굉장히 재미있게도 흥미롭게도 네. 즉 동요 뭐 있죠? 그렇죠. interesting이죠. 굉장히 흥미롭게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몇 배 이상을 쓴다? 2배 이상의 스마트폰을 한대. 나는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사람은 사실 몇 시간 이상 해? 6시간 이상 한다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for example이니까 example이야. 중요하지 않아. 예시야. 건너뛰고. 그렇다면 당신은 뭐 없이 핸드폰 사용하는 거 없이는 뭐 할 수 없다? 일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뭐겠어? 얘가 뭐죠? 명령문. 됐지? 그럼 일반적으로 작가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이거에 관련된 해결책을 제시하겠지. 그치? 그러면 명령이라는 거는 얘가 예를 들어 공부를 안 해. 그럼 해결책은 뭐다? 공부를 하라겠지. 그치? 그럼 명령문으로 공부하지 말라라고 하겠어? 공부하라고 하겠어? 공부하라고 하겠지. 그치? 해결책으로 명령을 할 거 아니야. 지금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결국 명령문은 뭐다? 솔루션이야. 이해되죠? 네. 자, 30초 드립니다. 다시 한번 답을 골라보세요. 아까 뭐랬지? 직독직해는 정답이 아니라 그랬어. 지금 당신의 자동차에 그 글로벌 박스에 거기다 넣으라가 아니야. 네. 자, 볼게. 일단 아까 뭐라 그랬지? 직독직해는 아니야. 쌤, 당신의 자동차에 그 박스에 넣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세이브 플레이스, 안전한 곳에 넣으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알겠죠? 됐죠? 자, 그럼 보자. ordinary people, 일반적인 사람들로부터 배우래. 뭐라는 거니? 전혀 상관없죠. 그쵸? 네. 그 다음에 4번, 당신의 핸드폰을 사용해라. 지금 핸드폰 쓰라는 거야? 쓰지 말라는 거야? 뭐가 문제점이야? 핸드폰을 너무 쓰잖아. 그치? 그럼 해결책은 뭐겠어? 안 쓰는 거 해결책이지. 다시 문제점의 반대가 해결책이야. 얘는 문제가 뭐냐면 공부를 너무 안 해. 해결책은 공부를 해. 얘는 문제점이 뭐냐면 애들이랑 너무 떠들어. 해결책 떠들지 마. 문제점이 뭐야? 핸드폰을 너무 써. 쓰지 마. 이게 해결책이잖아. 그치? 됐죠? 근데 뭐야? 4번은 거꾸로지. 핸드폰 쓰란 얘기잖아 지금. 됐죠? 그나마 2번과 3번 중에 좀 고민을 해야 돼. 자, distract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죠? 멀리 하다. 원래 뜻은 뭐다? 뭐 관심을 뭐 주의를 뭐 딴 데로 돌리다 뭐 이거야. 이거 쉽게 얘기해서 뭐다? 멀리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3번 뜻은 뭐다? 휴식을 멀리 해라. 쉬지 말란 얘기죠. 그치? 네.
그래서 당연히 정답은 핸드폰을 뭐하게 놔두지 마라. 당신을 지배하게 만들지 마라. 그러면 핸드폰이 당신을 지배하게 만들지 마라는 건 핸드폰을 하란 얘기 하지 말란 얘기야. 하지 말란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 됐지? 네. 자, 그 다음 3번. 자, find our true north. 자, 아주 배고파. 야, 허리가 아프니까 배도 아프네. 큰일 났네. 자, 아주 방대한 가능성이 있는 바다에서 됐죠?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 뭐를 찾을 수 있다. 그렇지. 불확실성의 파도를 헤쳐나가는 자신을 발견한대. 요건 조금 추상적인 지문이죠. 그쵸? 불확실성의 바다를 막 건넌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불확실성의 바다를 건넌대. 무슨 말이야? 얘들아, 바다는 망망대해잖아. 근데 불확실성의 바다를 건너. 이건 무슨 말일까? 불확실성인 세상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는 거지. 불확실성이 많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많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인생은 우리에게 선택을 주고 큰 건지 작은 건지 그리고 우리는 결정을 내려. 이그젬플 중요하지 않고요. 자, 때때로 숨겨져 있는 위험, 뭐가 의심에 그리고 두려움이 우리를 다른 결정을 하게 만들며 이것은 다시 말해 뭐를 어렵게 만든다? 우리의 진짜 북쪽을 찾는 게 어렵게 만든대. 알겠죠? 북쪽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좀 더 읽어볼게.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나침판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뭐 할 수 있게 해야 돼? 스스로 인도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쪽의 내면의 나침반이 뭐가 직관력과 가치와 경험으로 뭐해진다면 혼합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정확히 우리가 뭐다? 올바르고 맞는 길을 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authentic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슨 뜻? 리얼 실제. 됐죠? 알겠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한다면 혼란의 상황에 직면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심장이 따르는 대로 해야 돼. 그럼 여기까지 볼게. 여기까지 뭔가 추상적인 건 그 같지만 자, 재진술이야. 잘 봐. 불확실성에서 허우적대고 있어. 즉 불확실성에 관련돼서 허우적대고 있어. 그러니까 뭐가 된다? 굉장히 두려워. 굉장히 위험해. 이런 거 다 같은 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 그럼 이것도 같은 말일 거야. 이유가 뭐죠? 같은 플로우 안에 있잖아. 맞지? 그치? 근데 우리는 그럴수록 뭐를 해야 돼? 우리 내면의 자신을 스스로 믿어야 돼. 그치? 그럼 얘는 뭐겠어? 뭐 이거겠죠. 또 이거겠죠. 또 이거겠죠. 그치? 이해되시죠? 즉 무언가 불확실할수록 뭐를 따라야 된다? 자신의 내면을 따라야 된다. 그치? 이해되죠?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에게 결국 혼란과 태풍의 중심에 있다라는 걸 인지하게 해주고 우리가 뭐를 가질 수 있게 해? 그렇지. 최종의 목적지로 도달할 수 있게끔 해결을 해주게끔 힘을 준대. 사실 빈칸 추론 나오면 이게 어렵죠. 여기서 파워는 뭐를 의미해? 원래 여기다 밑주치면 난이도 높아지죠. 저기서 파워는 뭐야? 알겠지? 내면의 힘. 자기 자신을 믿는 힘. 됐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내면의 힘, 즉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야만 우리는 어떤 목적의 삶을 산다? 그렇지. 됐죠? 그러면 결국 결론. 자, 우리 내면의 각각의 스텝을 같이 밟는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투영이 될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 수 있다?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대. 여기까지 이해되죠?
네. 그럼 봐. 여기서 여기까지는 사실상 뭐다? 긍정이야. 그럼 반대는 뭐겠니? 이거 반대가 부정이겠지. 그러면 긍정이 뭐야? 내면이잖아. 그치? 내면의 힘을 믿어라. 맞지? 그럼 부정은 뭐겠어? 내면의 힘을 믿지 말라. 마니까 문제가 점이 생기는 거겠죠. 알겠지? 되셨죠? 네, 30초 줄게. 다시 풀어보세요. 쌤, 그 관리실에 애들 있어요? 제시 보는데? 한 명 있어요. 그쵸? 네. 자, 그런데 뭔 말인지를 알아도 또 약간 실수하는 거야. 봐봐. 쌤이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쳐줬는데 여기까지가 다 뭔가 안 좋은 네거티브 내용인 것까지는 알겠지, 그치? 근데 약간 밑줄이 교묘하게 쳐 있어. 밑줄은 어디까지 쳐 있어? 여기서부터 요거지. 이해돼? 그러면 이걸 어렵게 만든대. 왜? 이렇게 하면. 그럼 이걸 어렵게 만든대. 이걸 어렵게 만든대. 그럼 이건 뭐여야 돼? 긍정이어야 되지.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봐봐. 자꾸 불확실성의 바다에 자꾸 허우적대니까 자꾸 내면의 나침반을 가동해서 자기 자신을 믿지 않으면 어려워진잖아. 그럼 여기는 뭐여야 돼? 자기 자신을 믿는다가 나와야지. 여기까지는. 그치? 근데 자꾸 불확실성에 바다에서 자꾸 의심하고 허우적대니까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어렵다는 거잖아. 맞지? 그럼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어려우니까 허우적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밑줄 길이도 잘 봐야 돼. 알겠지? 그러면 오히려 밑줄은 이건 전체적인 네거티브 플로우에 들어가 있지만 사실 이건 뭐야? 이거죠. 아시겠죠? 됐지? 그럼 1, 2, 3, 4, 5번 중에 아까 프라이스티브 플로우가 뭐야? 셀프, 내면을 믿어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 우리가 욕망하는 우리의 입장을 따라라. 됐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정답이 4번. 됐지? 그런데 이거 넘기지 마봐 얘들아. 자, 나머지는 다 말이 안 되는데 1번 많이 골랐어. 쌤, 분명히 다이렉트 익스피리언스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 이거 뭐야? 컴마 뭐야? 병렬 이그젠플. 알겠지? 이해돼? 이해돼? 됐죠? 자, 그 다음 자, 4번과 5번은 일단 답을 먼저 맞출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답이 맞았는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4번에 4번 맞은 사람 손. 그래요. 네. 자, 그 다음에 5번에 3번 맞은 사람 손.
네. 5번은 많이 틀렸네. 네. 5번 좀 보세요. 오 번 다시 읽어봐. 시간 좀 줄게. 그리고 쌤이 읽어줄게. 너희가 일단 먼저 읽어봐. 질문할 거예요. 됐나요? 네. 자, 요거 하고 조금 쉴게. 너희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자, 질문 갑니다. 누구를 콕 집어서 질문하진 않을 건데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해. 그래서 본인의 생각이 맞는지. 자, 지금 이 글은 대립구조가 명확하게 설정됩니다. 알겠어요? 대립구조가 명확하게 설정돼. 대립구조가 설정되기 때문에 그게 즉 주제야. 맞지? 그 부분이 중요하죠? 어떤 대립구조? 사랑과 뭐가 반대 개념이야? 의무.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됐니? 사랑의 감정과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의무감. 근데 뭐 당연히 단어를 모르면 안 되죠? 의무감. 자, 볼게. 사랑은 예측 가능해. 첫 번째, cursive. 자, 구애인데, 그치?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호감을 느끼거나 그리고 그 사람을 알게 됨으로써 뭔가 설레이거나, 그치? 그래서 그 커플은 뭐 서로 달 따다 준다. 이거 무슨 말이야?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죠. 진짜 달 따다 주는 게 아니라. 또는 뭐 자신들의 부모처럼 되지 않겠다고 뭐 또 약속까지 하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서로 공통점을 자꾸 찾는다는 거야. 그치? 그리고 뭐 서로 선물을 주면서 뭐 기쁨을 즐기면서 뭐 식당을 찾으면서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한데, 그럼 여기까지 다 얘기 좀 풀리죠? 자, 중요한 건 그들은 그들의 관계에 자꾸 투자를 한대.
즉 이 결과 그 관계가 훨씬 더 스테빌라이즈, 즉 안정화 시킨대. 어떤 관계? 사랑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되셨죠? 됐니? 그런데 이런 사랑하는 관계가 이제 어떤 상태로 변하게 된다면, 그냥 루틴으로 변하게 된다면, 그럼 이제 하이라이트 컬러링 갑니다. 자, 이런 건, 이런 건, 이런 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다 사랑이었어. 그치? 여기까지, 그치? 그런데 이제부터 대립구조 플로우 갑니다. 따분한 루틴, 지루함, 헌신, mundane obligation. 그쵸? 자, obligation은 의무감이죠. mundane 중요한 단어입니다. mundane 무슨 뜻이죠? mundane? 다시 mundane 뭐예요? mundane 일상적인, 즉 따분한. 됐어? 되셨죠? 네. 그러면 일상적인 따분한 뜻이기 때문에 어떤 뜻까지도 쓸 수 있다? 그렇지. 지루한, 재미없는. 그러면 결국 이거 다 뭐야? 다 동의어야. 알겠죠? 근데 이런 사랑의 감정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뭐가 된다? 그냥 굉장히 단조롭고 재미없고 지루하게 된대. 그래서 그게 뭐가 된다? 의무감이 된대. 그치? 그래서 자, 이것은 꼭 서로 만나야 되는 열정적인 의무감이 아니라 그들은 뭐다? 그냥 관계의 일부라고 주장한대. 즉 이것이 장미 안의 가시인데, 즉 가시는 뭐를 만든다? 그렇지, 뭐를 화나게 해? 아주 작은 세부 사항, 뭐 하는 거와 같이, 이런 거와 같이. 이런 거는 싹 다 이그젠플인 거 아시죠? 그쵸? 됐죠? 즉 뭐 무슨 뭐 설거지하고 뭐 쓰레기 갖다 버리고 뭐 개 산책시키고 뭐 집 청소하고 이런 거.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단조롭고 지루하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처럼 느껴진다는 거야. 뭐가? 가시가. 가시는 뭔데? 의무감. 됐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장미는 무슨 컬러야? 러브죠. 그치? 그럼 가시는 무슨 컬러야? 그렇지. 단조로움이죠. 의무감이죠. 아시겠죠? 이해되죠? 즉 대부분의 관계에서는 당연히 장미가 뭐야? 사랑이, 가시가 뭐야? 의무감, 단조로움을 넘어서야 된대. 왜? 뭐를 만들기 위해서? 관계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치? 지금 이해되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막 의무감으로 이거 뭐 해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그쵸? 그러면 자, 러브 대립구조가 바로 형성되잖아. 됐지?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당연히 정답이 뭐다? 그렇지. 이거라기보다는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뜻이잖아. 맞지? 그치? 즉 의무감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뭐다? 서로 설레었던 처음에 만났던 달도 따다준다라는, 그치? 뭐 요렇게 사랑의 감정으로 접근하라는 얘기잖아.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 뭐 사귄 지 막 한 3년 되면 막 그냥 뭐 밥 먹었니? 뭐하니? 궁금하지도 않으면서 뭐하니? 그냥 일반적으로. 그쵸? 그렇게 되지 말란 얘기죠. 됐죠? 네. 그래서 장미가 뭐고 가시가 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대립구조 형성했으면 쉽게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수고하셨고